여기에서 내가 생각을 해본 게 있는데, 위대한 선수와 뛰어난 선수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뛰어난 선수는 꽤 많은 것 같아. 재능에 있어서든지 아니면 노력에 있어서든지 뛰어난 실력을 가진 선수들은 되게 많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선수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 위대한 선수라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선수들인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홍길동정입니다. 어제 축구 보셨나요? 축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결과가 비겼음에도 불구하고 전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축구를 보고 갑자기 든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요, 블랙맘바라고 불리는 코비 브라이언트와 그리고 손세이셔널 손흥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 이 두 인물이 제가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에서 리딤팀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미국의 NBA 드림팀에 관한 내용입니다. 미국 농구 국가대표팀은 우리가 드림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 드림팀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 엄청난 몸값을 가진 NBA에서 뛰는 그 선수들이 한 팀에서 모여서 이제 뛰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꿈 같다고 해서 이제 드림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실력이 엄청나지. 미국 NBA 드림팀은 엄청난데 결과로 보여주는 것이 그때 올림픽에서 단 3회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우승을 놓쳐본 적이 없다고 하네. 그런데 이 미국 드림팀에서도 이제 위기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1980년대에 소련한테,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한테 우승을 한번 내준 이후로 프로 선수들이 참가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압도적인 기량으로 우승을 계속 해왔단 말이야.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갑자기 드림팀이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성적을 내기 시작하거든. 이제 르브론 제임스나 이런 엄청난 선수들이 그 안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승을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게 되고, 그때 투입된 것이 바로 코비 브라이언트 블랙맘바입니다. 사실 당시에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에 대한 동료 선수들의 평가는 그렇게 좋은 편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개인주의자이기 때문에 혼자서 이제 연습을 많이 하고 농구를 본인의 인생으로 삼은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과 그렇게 친하게 지내진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개인주의자로 불리면서 이제 다른 선수들과 어떤 친밀감이 많이 없는 선수라서 과연 이 선수가 대표팀에 들어가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어떤 평이 많았었는데,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코비 같은 경우에는 매일 새벽부터 해서 연습을 한단 말이야.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겠지만 보통 새벽 4시, 5시가 되면 일어나서 개인 연습을 하고 팀 연습을 하고 또 개인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남들보다 보통 2배에서 3배 정도의 연습량을 가져가는 선수로 유명하거든. 대표팀에 처음 합류했을 때도 그렇게 됐겠지. 그래서 어떤 순간을 이제 맞이하게 되냐면 다른 대표팀 선수들이 클럽에 가서 놀다가 이제 새벽에 4시, 5시 돼서 이제 숙소로 들어오는 중이었고, 이제 코비는 이제 호텔방에서 운동을 하러 내려가는 길에 이제 둘이 만나게 된 거지. 서로 막 얘기를 했겠지. 코비 어디가? 뭐 코비는 나 지금 체육관 간다, 운동하러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지. 웃으면서 서로 막 얘기를 하다가 뭐 그런 일이 계속 몇 번 벌어지게 됐겠지. 정말 실력이 있고 정말 뛰어난 선수들이지만 그 선수들에게 딱 하나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간절함이었거든. 투지와 간절함이 딱 부족했었는데 그때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가 이제 투입이 된 거지.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자꾸 마주하게 되니까,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니까 다른 선수들이 코비를 한 명씩 따라하게 된 거야. 아침 운동을 한 명씩 같이 참여하게 된 거지. 그래서 혼자서 시작했던 아침 운동이 갑자기 한 명이 추가되고 또 한 명이 추가되고 또 한 명이 추가되고, 이렇게 훈련량이 전체적으로 미국 대표팀이 다 늘어나게 됐어. 늘어난 훈련량만큼 이제 선수들의 어떤 정신력 같은 것들도 많이 변하게 됐지. 왜 저렇게 열심히 할까? 처음에는 그런 의문을 가졌겠지. 그런데 그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함께 연습을 하면서 한 명씩 동화를 하게 된 거지. 팀을 하나로 뭉치게 되는 커다란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국제대회에서 이제 스페인과 미국 드림팀이 만나게 된 거야. 코비랑 같은 팀에 가솔이라는 선수가 있거든. 인터뷰에서도 얘기하고 평소에도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랑 이 가솔이라는 선수가 정말 브라더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되게 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다른 팀 선수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가 이제 같은 미국 대표팀 동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플레이하면 분명히 가솔이 이게 앞에 막을 거다. 그러면 내가 이 친구를 공격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상대 같은 이 프로팀 동료를 내가 공격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굉장히 세게 가솔이라는 이 팀 동료를 몸으로 박아서 공격을 했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팀 동료들도, 이제 미국 대표팀 동료들이지, 미국 대표팀 동료들이 깨닫게 된 거지. 정말 이 드림팀, 미국 대표팀에 정말 진심이구나, 우리의 우승에 정말 진심이구나. 그래서 미국 대표팀이 다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다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여태껏 내가 봤던 우리나라 축구의 모습은 사실 열심히 하고 뜨거운 열정은 있었지만 그런 어떤 조직력이나 기본기는 좀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는 그런 평가를 계속 했었거든. 어떤 피지컬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트레이닝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우리나라 선수들도 훈련을 하기 시작한 그 성과가 이제 좀 보이는 것 같아. 기본적인 어떤 기량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았던 것 같아. 이번에 이 벤투 감독 휘하에서 4년 동안 지금 이 대표팀이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감독이 바뀌지 않았던 건 없었다고 해.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한 감독의 밑에서 어떤 전술이라든지 어떤 기본 팀워크라든지 이런 훈련을 계속 꾸준히 해왔던 거지. 선수들이 팀워크가 되게 좋더라고. 그러니까 어제 경기에서도 실책이 거의 보이지 않았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 오히려 우루과이가 좀 실책이 많았고 패스라든지 그리고 어떤 조직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진짜 정말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손흥민 선수의 어떤 모습. 그리고 사실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도 2018년에 이미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병역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사실 이번 대표팀에 참여를 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간절할 이유는 상식적으로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없을 거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했잖아. 근데 그냥 참여를 한 것도 아니고 시즌을 보내다가 굉장히 큰 부상을 당했지. 안면 함몰. 사실 어떤 개인 커리어나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월드컵에는 참여를 하지 않는 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맞는 판단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는 영국에서 기존에 잡혀있던 수술 스케줄보다 조금 더 빨리 수술을 하고 수술을 하루라도 빨리 받아야 회복을 더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 회복 기간을 거치고 이번에 월드컵에 참여를 했잖아. 월드컵에 참여를 할 수 있을 거다 없을 거다로 엄청나게 많은 말들이 생기고 있었고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월드컵 참여 여부에 대해서 특히 같은 조에 있는 나라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지. 어느 순간 손흥민 선수가 SNS에 본인 SNS에 글을 올렸지. 반드시 참여하겠다라고 글을 올렸잖아. 그러면서 이제 월드컵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우루과이전에 대해서 많은 어떤 예측들이 있었지. 많은 예측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제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이번 경기에서는 사실 거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 개개인의 기량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이 상승을 했지. 뭐 김민재 선수나 지금 대표팀 리스트를 보게 되면 대표팀 명단을 보게 되면 한 절반 정도가 해외에서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인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서양 선수들에 대한 압박 이런 게 좀 많이 없었던 모습을 봤던 것 같아. 뭐 한번 해볼만 하다 뭐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봤던 것 같고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감독 밑에서 열심히 연습했던 그런 탄탄한 팀워크와 조직력에다가 이번에 주장완장을 찬 손흥민 선수의 그 어떤 투지, 이 투지가 이 선수들 개개인에게 다 전달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축구도 여러 명이 하는 스포츠고 그리고 농구도 여러 명이 하는 스포츠지만 그 중에 리더 한 명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뀔 수가 있잖아.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선수가 그 미국 대표팀, 미국 드림팀의 리더로서 어떤 투지와 간절함을 보여줬다라고 하면 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나라 대표팀의 어떤 리더로서 우리나라의 마지막으로 필요했던 어떤 간절함, 이 투지를 채워준 것 같아. 여기에서 내가 생각을 해본 게 있는데 위대한 선수와 뛰어난 선수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뛰어난 선수는 꽤 많은 것 같아. 재능에 있어서든지 아니면 노력에 있어서든지 뛰어난 실력을 가진 선수들은 되게 많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선수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 위대한 선수라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선수들인 것 같은데 코비 브라이언트가 당시에 미국 드림팀에 참여를 했을 때 이미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상태였고 누군가가 봤을 때 대표팀에 참여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 보였단 말이야. 그런데 그 코비 브라이언트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 리더로서 그리고 운동선수로서 에이스로서 한계를 뛰어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드림팀, 리딤팀이라는 이 팀을 다시 재정비해서 다시 하나로 뭉쳐서 다시 우승을 해낸다면 본인 스스로도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알았던 거지. 손흥민 선수도 나는 마찬가지인 것 같은 거야.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고 지금 최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선수이지만 본인 스스로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그런 도전이 필요했던 거지. 쉬는 게 맞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투지를 가지고 대표팀에 참여를 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사실 어제 뛰는 모습만 봐도 알겠지만 뭔가 100%의 어떤 손흥민 선수의 그런 컨디션은 아니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가 그 그라운드 위에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상대팀은 거기에 이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거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되고 긴장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런 어떤 긴장과 어떤 그렇게 긴장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대표팀한테 다른 선수들한테 이제 기회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전체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어제 그런 경기의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지.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게 이 부분도 좀 운이 좋은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제 골대를 2번이나 맞아서 이제 공이 튕겨 나갔잖아.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위기의 상황이었는데 불구하고 그런 운이라는 어떤 부분은 사실 선수 개개인의 노력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부분이거든. 사실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 비기긴 했지만 예전에 그 어떤 경기들, 이제 이겼던 경기들, 그런 경기들보다 나는 더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어제의 모습은 진짜 약간 축구 선진국형의 어떤 축구의 모습으로 조직력 있게 진짜 좀 탄탄하게 축구를 하는 모습을 본 것 같아. 물론 고질적인 어떤 문제라고 하는 골 결정력이나 어떤 완벽한 모습을 봤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진짜 좀 잘하는 모습, 조직적이고 희망적인 모습을 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나는 너무 재밌게 봤거든.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도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 앞으로 남은 경기 2경기, 그리고 2경기 이상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번 월드컵은 열심히 응원하면서 재밌게 지켜볼 예정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한글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